저는 올해 62입니다. 제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집에서 쉬어. 그 나이에 누가 엄마한테 가입해. 그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영업하러 갔던 고객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가보세요. 우리 집에서 장사하지 마시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누가 할머니한테 보험을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주름진 피부, 초라한 옷차림. 그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1년 후 저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저를 모욕했던 그 여자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던 그 순간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제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하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작년 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을 때 남편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가지 마. 제발 놔두고 가지 마. 하지만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남편이 자주 앉던 자리를 쳐다봤습니다. 빈자리였어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쳐다보게 되고 빈자리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 맞다, 여보가 없구나. 매일 아침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게 매일 아침 남편을 또 잃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현관문 여는 소리를 기다리게 되고 문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가 이내 무너지곤 했죠. 여보가 아니구나. 맨날 그랬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그 외로움이 저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 우울증 걸려. 얼굴이 완전 상했어. 거울 좀 봐봐. 살도 엄청 빠지고. 뭐라도 해봐, 일이라도 좀 하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수진이는 걱정하는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젊었을 때도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하지만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봤어요. 남편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광고가 떴습니다. 나이 제한 없는 보험 설계사 모집, 경력 무관,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시니어 환영.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어요. 클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62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고 우울해지는 게 싫었어요. 무엇보다 딸아이 눈치 보는 게 싫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지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메일을 확인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나를 뽑아줬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보험회사에 취직했어. 정말이야. 수진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이요, 엄마가.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그 어투가 가슴을 찔렀어요. 아, 그래요. 그거 힘든데 엄마가 할 수 있으려나. 엄마 친구들 다 피할 텐데. 영업이 얼마나 험한 세계인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라던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밝게 대답했죠. 할 수 있지 뭐. 엄마 할 수 있어.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마저 날 믿지 않는구나. 내 딸마저. 첫 출근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옷장을 뒤적였지만 마땅한 게 없었어요. 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일 깔끔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62 할머니가 출근한다니 교육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대, 30대가 거의 절반이고 40대도 꽤 있고 50대는 몇 명 안 보였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확실히 압도적으로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안 봤는데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안 띄고 싶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분이 인사를 건넸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이에요. 28이요. 오늘 첫 출근이라 떨리네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김영숙이에요. 62이요. 저도 첫 출근이에요. 지은 씨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약간 커지더니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자리를 바꿔 앉더라고요. 앞자리로, 다른 젊은 동료 옆으로. 그 모습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피하는구나. 나이 때문에 교육이 시작되고 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강사였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다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태블릿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여기 이 앱을 다운받으셔서 로그인 하시고 여기 고객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강사님이 태블릿을 나눠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봤어요. 어떻게 켜는 거지?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 건지 몰라서 한참을 더듬었어요. 옆 사람들은 벌써 앱을 다운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켜지도 못했어요.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비밀번호는 어디에 치는 건지 모르겠고, 화면을 누르면 이상한 창들이 자꾸 떠서 당황스러웠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강사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빨리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젊은 동료들끼리 모여서 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어디 끼기도 애매해서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화장실 쪽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요즘 할머니들도 보험하러 오시네. 누구 김영숙 씨. 응, 62이래. 헐, 대박, 우리 엄마 나이신데. 근데 솔직히 디지털 못 따라오시면 좀 힘들지 않나? 맞아, 고객들도 젊은 사람 선호하잖아. 나이 드신 분한테 누가 가입해. 신뢰도 안 가고. 좀 안쓰럽긴 한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저기 아까 태블릿 켜는 것도 못 하시던데. 앞으로 어쩌시려나. 저는 김밥을 먹다 말고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물로 삼키려 했지만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못 먹었습니다. 김밥을 남기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과 빨개진 눈.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지로 눈을 닦고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눈이 퉁퉁 부어서 다들 알아봤을 거예요. 오후 교육 시간에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볼까요? 옆 사람이랑 짝 지어서 한 명은 고객 역할, 한 명은 설계사 역할. 해보세요. 지은 씨가 저를 슬쩍 보더니 재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짝을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짝을 찾았어요.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영숙 설계사님 짝이 없으시네. 그럼 제가 연습 상대가 되겠습니다. 고맙긴 했지만 동시에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무도 저랑 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일주일간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리스트를 줬어요. 전화번호가 쭉 적힌 명단이었습니다. 전화 영업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첫날 아침 리스트를 앞에 놓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용기를 내서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생명보험의 김영숙 설계사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보험 상담. 필요 없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저는 보험 이후 바빠요. 뚜뚜뚜. 또 끊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했지만 상담으로 이어진 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목이 쉬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쳤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거절만 당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영숙 설계사님, 전화만 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 영업도 하셔야죠. 발로 뛰어야 합니다. 이 명단 보세요. 이 동네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 가서 초인종 눌러보세요. 100집 가면 한 집은 문 열어줄 거예요. 명단을 받아들고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중형 아파트 단지였어요. 첫 번째 집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땡그랑.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생명보험이. 보험이요, 필요 없어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두 번째 집. 땡그랑. 네. 안녕하세요. 보험 필요 없어요.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집도. 네 번째 집도. 다들 보험이라는 말만 들으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10번째 집쯤 됐을 때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따가웠어요. 마음은 더 아팠어요. 20번째 집. 땡그랑.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상담.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3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보험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 지금 바쁜데요. 그리고 저 이미 보험 다 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30번째 집쯤 됐을 때 한 집에서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생명보험의 김영숙 설계사입니다. 혹시 보험 상담? 저 관심 있어요. 들어오세요. 기쁜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거실에 앉아서 자료를 꺼냈어요. 근데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62입니다. 62이요. 네. 아, 죄송한데요. 저는 젊은 설계사분이랑 상담하고 싶은데요. 할머니는 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경험도 많고 더 좋은 상품. 아니요, 됐어요. 나가주세요. 쾅! 문이 얼굴 앞에서 닫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계단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왜 나이가 죄가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벗었을 때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계약은 한 건도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김영숙 설계사님.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요. 신입이어도 한 건은 올려야죠. 다른 분들은 다 하시던데. 이러시면 수습기간 통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영숙 설계사님, 오늘 제가 좋은 기회 드릴게요. 이 고객분 아주 관심 많으세요. 부자이고 보험도 여러 개들 의향 있대요. 가서 상담 잘하고 오세요. 오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름 박미란. 주소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번엔 꼭 성공하자.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깔끔하게 했어요.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꼭 계약하자. 포기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보험 상담 약속 있어서요. 몇 동 몇 호요? 1003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더니 말했습니다.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갔어요. 1003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땡그랑.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생명보험 김영숙 설계사입니다. 약속 있으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명품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도 엄청 넓고 화려했어요. 샹들리에도 달려 있었고 가구들도 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꺼내려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62입니다. 애인아한테 장난쳐요. 보험회사에서 할머니를 보냈어. 진짜 웃기네. 회사에 컴플레인 넣어야겠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험도 많고. 아니, 뭐가 많아요. 경험이 많으면 뭐해요. 이 시대의 디지털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무슨 보험을 팔아요. 고객들이 믿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불안한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보세요. 할머니한테 무슨 보험을 들어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보험금 타기도 전에 설계사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 제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뭐가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나가보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지 마시고. 경비 그 여자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가방을 주워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한테 무슨 보험을 들어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마침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러시지? 울고 계시네. 우는 모습이 창피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섰어요. 1층에 내려서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와서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예순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얼굴, 빨개진 눈, 축 처진 어깨, 패배자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과 나이든 할머니하지만 거울 속 제 눈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분노였어요. 굴욕이었고 치욕이었고 동시에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저 여자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저 여자가 제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들겠다고, 반드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 여자한테 복수하겠다고. 회사에 가서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어제 상담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 네, 화이팅 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어요. 회사 도서관에서 보험 상품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모든 상품 설명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상품에 집중했어요. 노인 의료비 보장, 간병비 보장, 치매 보장, 장례비 보장, 우리 나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영업 전략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서민 동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리고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저 보험 상담 드리려고. 아이고, 보험은 됐어. 우리가 무슨 보험을 더 들어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갔어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어요. 일주일 연속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보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네. 네, 그냥 인사드리러요. 2주일째 되는 날.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보험 팔러 온 거면 팔지. 왜 자꾸 그냥 와? 아니에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심스러운 거 아니고 요김치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함께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이 익숙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거지. 병원 가고 싶어도 돈 드는 게 미안해서 못 가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알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윷놀이 하는 날 갔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윷놀이를 했습니다. 지면서도 웃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들이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왔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놀러 왔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어요. 약값이 많이 나간다고 하셨죠. 병원비가 부담이라고. 이명순 할머니는 남편분이 치매 초기라고 하셨어요.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간병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고. 김정희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장례비 미리 준비해 두고 싶다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영숙 씨 보험하신다며? 네. 우리 나이에도 들만한 보험 있어요. 네, 있으세요. 어떤 거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과하게 권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병원비 걱정되시죠? 이 상품은 당뇨 합병증도 보장돼요. 그리고 금액도 부담 없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주일 후 박순자 할머니가 연락 주셨어요. 영숙 씨, 나 그 보험 가입할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응, 내 말 듣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딸한테 짐 안 되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병원비 나오면 내가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잖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니, 내가 고맙지. 영숙 씨는 우리 마음을 아니까. 제 첫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팀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김영숙 설계사님, 첫 계약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이랑 친해졌어요. 그분들께 정말 필요한 상품을 추천드렸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첫 계약했어.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여보, 나 할 수 있어. 그 이후로 경로당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영숙이는 우리 편이야. 우리 마음을 아니까. 젊은 애들은 우릴 무시하는데
영숙이는 달라. 우리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것만 추천해줘. 이명순 할머니도 가입하셨어요. 치매 보장 상품으로 남편분 간병비 걱정이 덜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도 가입하셨어요. 장례비 보장 상품으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게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한 달에 5건, 2달째엔 7건, 3달째엔 10건, 계약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도 좀 와주세요. 영숙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상담받고 싶어요.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월요일은 종로 경로당, 화요일은 성북 경로당, 수요일은 노원 경로당, 목요일은 강북 경로당, 금요일은 은평 경로당, 하루에 3-4곳씩 다녔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김영숙 설계사님 요즘 실적 좋으시네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젊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기지 않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제 또래 분들한테 가요. 같은 고민하니까요. 같은 아픔 아니까요. 그래서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에서 중견 설계사가 됐어요. 신입 중에서는 실적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를 모욕했던 그 여자를 아직 잊지 못했으니까. 언젠가 그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고.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상위권 설계사가 됐어요. 월 실적이 20건을 넘었습니다. 시니어 고객 전문가로 소문이 났어요. 회사 게시판에 제 사진이 붙었습니다. 이달의 우수 설계사, 62에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김영숙 설계사님께 박수를. 처음엔 무시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존경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선배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민준 씨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 선배님 처음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무시했죠.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선배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으니까 같이 열심히 해봐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김영숙 설계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우수 설계사 시상식을 하는데 선배님이 신인상 후보에 올랐어요. 진짜요? 숨이 막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선도 통과하셔서 이제 최종 심사만 남았어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증명할 기회가 왔구나.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시상식 날짜를 확인했어요.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실적을 더 올렸습니다. 시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원들도 다 오셨고요.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갔습니다. 새 정장을 샀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했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당당했어요. 시상식이 시작되고 우수 설계사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부문이 있었어요. 최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신인상. 신인상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신인상은 특별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도전을 시작하셔서 6개월 만에 놀라운 성과를 내신 분이십니다. 시니어 고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셨고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린 분입니다. 신인상 수상자는 김영숙 설계사님입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사장님이 직접 상을 주셨어요. 트로피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숙 설계사님, 60이 넘은 나이에 도전하신 용기, 그리고 시니어 고객 개척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신 공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많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할머니라고, 문전박대를 당했고, 심한 모욕도 당했습니다. 한 고객은 저더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냐고 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시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큰 박수였어요. 저를 무시하던 젊은 동료들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이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영숙 설계사님.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저를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 박미란. 김영숙 설계사님.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확실했어요. 저를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6개월 동안 이 순간을,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론 기억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누구시죠? 저 6개월 전에 그 아파트에서, 그때 제가 정말 무례하게 굴었죠. 할머니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아, 그러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 만나서요. 그 여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할머니라고 무시하고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그런 말을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는 계속 말했어요. 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보험 상담 받으러 왔어요. 김영숙 설계사님한테요. 시니어 보험 전문가시라고 해서요. 부모님 보험 상담 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설마 그분이 그때 그분이실 줄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6개월 전에 그 모욕이, 그 치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고객 리스트는 지금 가득 차 있어서요. 새로운 고객을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이요. 부모님이 70이 넘으셨는데 병원비 걱정이 크세요. 시니어 보험은 김영숙 설계사님이 최고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상담해 주세요. 글쎄요. 정말 바빠서요. 한 달에 20건 이상 계약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팀장님이 오셨어요. 김영숙 설계사님.
이분 VIP 고객이신데 한번 상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입니다. 팀장님 말씀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어요.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상담은 해드릴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셔야 해요.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안 합니다. VIP 고객에게만 방문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발이요. 그 여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저는 명함을 천천히 꺼내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제가 모욕당하며 쫓겨났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네요. 누구와 일할지,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 그 말에 그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회사 10층에 제 개인 사무실이 생겼거든요. 시니어 전문 상담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초라했어요. 겸손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보험이라고 하셨죠? 내 부모님이 73, 75이세요. 병원비 걱정이 많으시대요. 특히 어머니가 관절이 안 좋으셔서 자세한 상황을 듣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딱 필요한 것만. 상담이 끝나고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영숙 설계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경험과 진심이 느껴져요. 제가 왜 선배님을 무시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야 알았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여자가 또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다들 부모님 보험 고민하거든요. 선배님께 상담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소개는 감사하지만 제가 상담할지 안 할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객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 여자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그 여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문을 나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 서는 것, 선택하는 위치에 서는 것. 그 일이 있고 나서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박미란 씨가 주변에 얘기했나 봐요. 김영숙 설계사는 시니어 보험 전문가다. 실력도 좋고 진심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선택받기 어렵다. 그래서 더 가치 있다. 고객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나이 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이 한 달치가 꽉 찼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 전체 실적 10위 안에 들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말이죠. 회사에서 특별 제안이 왔습니다. 시니어 고객 전담팀을 만들 건데 팀장을 맡아달라고, 후배들을 가르쳐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팀장이 됐어요. 저만의 팀이 생겼습니다. 딸 수진이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 미안해요.
1년 전에 엄마한테 한 말들. 그 나이에 누가 엄마한테 가입하냐고 했죠. 집에서 쉬라고 했고요. 현실 보라고 했고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친구 회사 사람들이 엄마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숙 팀장님 대단하시대요. 나이 편견을 깨고 성공하신 분이라고, 시니어 고객 전문가라고.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무시했구나. 내가 우리 엄마 가능성을 믿지 않았구나. 괜찮아. 엄마도 너 덕분에 더 열심히 했어. 증명하고 싶었거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딸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날 저녁,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그때 내 전화 안 받았잖아. 보험한다고 했을 때 무시했고, 나도 좀 상담해 줄 수 있어. 우리 남편 보험 좀 봐줘. 이제 저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 VIP 고객 위주로 상담하거든. 대기가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면 예약해 줄게. 예전 같으면 거절당할까봐 조심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제가 당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 보너스를 줬어요. 그리고 전국 영업회의에서 제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수백 명 앞에 섰을 때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저는 62에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무시했죠. 나이가 많다고, 할머니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젊은 동료 민준 씨가 발표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무시했죠. 디지털도 못하신다고 비웃었고요.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선배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같이 열심히 하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진심이야. 지금 저는 63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시니어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60살 박미경 씨. 떨리는 표정으로 제게 인사했어요.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진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저도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는 걸, 복수는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복수는 당당해지는 것이라는 걸. 저를 모욕했던 박미란 씨는 이제 제 단골 고객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부모님 보험 상담도 받고, 자기 보험 상담도 받고, 주변 사람들 소개도 해줍니다. 제게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존경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한 게 부끄러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저를 무시했던 딸은 이제 제 최고 팬입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 팀장이에요. 62에 시작해서 1년 만에 팀장 됐어요. 엄마가 제 롤모델이에요. 저를 비웃던 동료들은 이제 제 팀원입니다. 저한테 배웁니다. 저를 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복수였습니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 성공하는 것, 당당해지는 것, 선택하는 위치에 서는 것. 지금도 가끔 그날이 생각납니다. 문전박대 당하던 날, 할머니라고 모욕당하던 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던 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던 날.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저 여자가 제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해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작입니다. 60에 시작해도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증명하는 것입니다.